안녕하세요. 주식훈이의 훈입니다. 제가 방송을 못할 때는요, 방송 전에, 당일날 방송 못하면 다음날, 장 전에 커뮤니티에 글을 좀 남겨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만이라도 안 빼먹고 할 테니까 좀 필요하신 분들은 좀 커뮤니티에 좀 글들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2612포인트, 2614포인트입니다. 여기 수치가 사실 되게 중요한 수치거든요. 일봉으로 잠깐 돌아와 보시면 예전에 여기 깨고 내려왔던 수치대가 그 정도 수치대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2610포인트 정도 여기 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저점을 깨고 내려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당장 여기는 저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올라타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바로 저항을 맞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수대로 여기가 좀 이렇게 상승 가더라도 지지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얘기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좀 지지가 되고 좋은 그림이 나왔으면 좋았으련만 그 하락 후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바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 막판에도 이렇게 좋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봉으로만 보면 이게 지금 단기 바닥을 확인했나라고 보기엔 아직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시면 저점에 이때 좀 공포가 다가왔지만 그나마 적게 봤던, 그나마 가능성을 뒀던, 되게 적은 가능성을 뒀던 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냥 기술적 반등을 해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다라고만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밑단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급할 필요는 없고 분명 여기 지수단을 확인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급하지 않게 매매하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돌파 매매 개념으로 이 강했던 저항대를 뚫어주고 안착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그림이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관망하면서 그 비중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최대한 정리하고 좀 매매를 조금 좀 조심하셔야겠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코스닥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오늘 5일선 위에는 올라와 준 모습인데 상승이 되게 약했죠. 약하게 좀 또 다시 한번 밀리면서 여기 저항대가 890포인트대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사실 아직은 여기 저항대까지도 좀 거리가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와줘서 빨리 올려주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밑단을 확인해야 되는 그림이 나와 버리죠.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서 지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들이나 그 메이저들한테 가장 그 주식에 이렇게 자꾸 매도를 치니까 다시 들어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라는 설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민감하게 대응했던 게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에 발표되는데 썩 좋게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만약에 안정이 되는 게 확인된다 그러면 좀 들어올 의향이 있다라는 의사 표시를 한 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고 보긴 하지만 바닥이라는 것은 아직 물음표다. 그래서 아직은 악재 속에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관망세로 주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단타를 치는 건 가능하지만 저가 매수도 분할적 소량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중간한 금액대 절대 매수를 안 하시고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매수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모아가는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좀 가능성 있는 그 섹터들을 좀 모아가시는 게 좋겠고 내가 꼭 물려있고 그런 것들의 평단가 조정을 위한 매수는 조금 피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섹터는 얘기 드릴 겁니다.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그 미래생명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료, 곡물, 육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던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올랐던 그 관련 주들이고요. 근데 이게 왜 그 막대기가 잘 안 움직이네요. 왜 고정적으로 안 움직이지? 아무튼 조금 잘 보는 걸로 하고. 자, 보시면 제가 그 종목을 볼 때 얘기 드렸던 부분이 그런 거죠. 자, 이 종목이 상방 추세에 있느냐, 하방 추세에 있느냐, 그런 걸 많이 얘기 드렸죠. 얘기 드렸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그 강한 상승이 나오다가, 강한, 여기 마우스로 조절이 안 되네. 자, 강한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은 반대로 좀 매도세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매도세가 강하고 이게 크게 보시면 상승에 대한 조정이라고도 보실 수는 있어요. 보실 수는 있는데 그러기엔 바닥 대비 시세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많이 났고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은 그 섹터가 힘이 많이 빠졌고
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단점이 보여서 지금은 다시 한번 큰 파동이 나온다라고 가정하고 보기보다는 조금 좀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곡물, 육계 이런 것들, 수산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초기 매수나 그런 것들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전혀 드리고요. 가능하다면 단타 정도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런 지지대 아니면 매물대 구간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보유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단기 매수 관점으로만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꼭 전달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히려 좀 이렇게 요런 것들이 아직 큰 상승이 나오진 않았죠. 이게 보시면 요런 건 이제 어떤 기준이냐면 문배철강이라고 이제 철강 관련주죠. 철강 관련주들이 요즘에 이제 좀 실적에 대해서 호실적, 철강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오르니까 그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르니까 그 이슈를 타고 그 급등을 한 건데요. 자, 보시면 아직 그 영업이익이 이제 앞으로 분기별로도 그런 게, 자, 지금 생산하는 것들 1분기,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것들은 그 시멘트 관련주 좀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멘트 관련주는 이제 판매 단가를 이제 올렸고 이제 차후에 그 판매인가 됐던 거에 영업이익이 접목될 거다라고 해서 좀 후행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철강주들은 철강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호실적이 나왔다라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많이 오르고 매물대가 근접해 있고 이런 것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시장에서 좀 그 바닥대를 잘 다져놓고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더 안전하고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 4,000원 구간이죠. 4,500원, 4,600원 여기 구간이 되게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주면 조금 탄력적으로 좀 더 흐름이 나아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포인트가 그거죠. 이번에 시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빠져나간 흔적은 없다. 그러면 주포가 아직 지고 있다. 그래서 주포의 평단가가 요 근접해 있지 않을까. 근접해 있기 때문에 또 시세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좀 시세가 나오면 다시 박스권으로 이 정도까지는 목표치를 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니까 이 금액대를 한번 잘 모니터 하시면서 그 지지 매물대, 지지층을 잘 체크해서 보시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시세를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알루코라는 종목이고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고 문배철과 같은 맥락인데, 자,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제가 얘기 드렸죠. 예전에 그 저점을 그렸던 금액대를 다시 도달하는 건 분명 좋지 않고 힘이 빠진 건 맞습니다만 쌍바닥 개념으로 크게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쌍바닥이 왔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여쭤봤죠. 단순하게 금액적으로 쌍바닥이 와서 도달한 거냐 라고 하면 깨고 내려갈 확률도 많고 밑단에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상승 못하면 바로 빠져나와야 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장기적으로 보면 밑단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한다고 얘기 드렸죠. 아까도 좀 문배총하고 같을 수 있는데 좀 장기간으로 보면 거래량들이 들어왔던 흔적들을 보면 단기간에도 그래요. 이런 것도 보시면 고가에서 이게 여기 저항대를 맞고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지만 다시 내려왔지만도 이 거래량, 들어왔던 거래량에 이 세력들이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 저점이 깨지는 것보단 조금 지켜주는 데 더 무게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거고요. 3,120원 구간인데 이번 최근에 3,120원 구간 닿지 않고 시장과 함께 좀 어중간한 금액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반등했죠. 반등해줬는데 사실 이 금액도 의미가 있거든요. 3,500원 구간도. 그래서 3,500원 구간이 되게 좀 여기 박스로 상단에서 지지받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깨고 내려왔던 금액이 3,500원 구간이에요. 그래서 3,500원에서 저항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열어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3,120원 여기 단을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고 시장의 반등이 이어지거나 섹터의 상승이 이어진다면 3,500원에 안착하고 3,500원에 지지를 받는다면 오히려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그리고 시세가 나오기 전, 단기 시세가 나올 때 세력에 관여했던 캔들의 금액이다. 그래서 3,500원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3,120원까지 열어놓으면서 대응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CS 윈드고요. 요런 것들은 그래요. 자, 보시면 오늘만 보면, 자,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하죠. 다 비슷하고 이제 바닥권에 있는 것들, 시세가 분출되지 않은 것들을 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시장이 안 좋으면 같이 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밑단이 항상 있다는 걸 체크하시고 내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자르든지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추세 매매, 지지 저항 매매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일단 밑단에서는 오늘 장도 그렇지만 오늘 4% 상승하면서 여기 단에서 45,000원, 6,000원 구간에서는 좀 튕겨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차 46,000원이 45,900원 여기 때가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런 자리 때 사보고 이게 지지대죠. 지지대에서 사보고 더 빠지더라도 49,000원, 38,000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살 수 있는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거 괜찮다고. 오히려 새 정부 공약에도 들어가는 게 에너지죠. 에너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원유값도 오르고 다 에너지에 마찬가지인데 당장적으로 이렇게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그 그린 녹색 에너지의 그 투자와 설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형 원전주인 원전주들이 테마를 입고 먼저 날아간 거고요. 사실 이 친구들은 중장기로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 섹터군입니다. 그래서 좀 당장 시장은 안 좋죠. 안 좋은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내가 물려있는 다른 종목 섹터들보다 차라리 내가 모아가는 투자를 하거나 뭐 지금 신규 매수 구간이거나 하시는 분들은 CS 윈드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얘가 풍력 대장주거든요. 그래서 분명 마찬가지로 그럴 거예요. 풍력에 대해서 이제 기술 수출하고 수출을 하는 것들이 영업이익에 많이 반영되고 좋은 실적을 내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좀 이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되니까 새로 신규 시설 투자를 안 하고 그런 것들의 주가 부진의 원인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의 문제고 이런 것들이 세력이 금액을 모아가는 세력이 평단가를 모아가는 매직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기 드렸죠. 세력의 의도대로 같이 매직 구간 하면서 짧게 박스권이든 저가에서 모아가든 해보시는 건 오히려 매력적인 종목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가져와 본 거고요. 다음은 유니크고요. 유니크도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수소 관련으로 또 엮였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 드릴 건데 그나마 이제 에너지 쪽 관련된 종목들도 얘기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가능한 투자 모아간 투자가 지금 가능하고 올해 한 해 괜찮을 거가 뭐가 있나라고 얘기 드리면 몇 번 얘기 드렸습니다. 자, 수소가 그럴 수 있고요. 시세를 받지 않았던 수소 최근에 좀 꿈틀꿈틀하죠. 저가에서 세력이 관여했다라는 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는 계속 봐야 된다. 올해 그냥 그 테마만 입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반영되고 삼성전자의 투자가 본격화된다 그러면 더욱더 가속화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모아가는 투자가 가능하다. 단기, 중기, 스윙 다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 섹터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제조업에서는 5G가 또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죠. 그래서 5G가 빠르진 않겠지만 신규 또 투자가 들어가고 이번에 삼성이 그 1조 원의 수주를 따온 것도 분명히 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아가는 섹터들에선 가능한 군이지 않는가라고 해서 가지고 온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니크 같은 종목은 이미 그 상승의 파동이 한번 나왔죠. 파동이 한번 나오고 지금 조정 국면인데 자, 완만하게 조정 받았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금액을 일단 단기적으로 가져온 금액이 여기 두 구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금액대에 다다랐기 때문에 재차 바닥이 다지는지 여기 금액대가 이탈 안 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6,500원, 6,700원 정도 구간을 일단 잘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 괜찮지 않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이런 것들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세력이 관여한 것들이 내가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좀 시세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좀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섹터도 묶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도 최근에 이제 수정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중요했던 금액을 이렇게 설정해 놨었죠. 되게 그 상장하고 나서 되게 좀 이제 그 지지를 받았던 금액대가 17,500원, 25,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놨었거든요. 보시면 지금 금액대에서 25,000원 정도죠. 여기에서 시장이 그 하락과 함께 무너졌지만 여기를 일단은 지켜주면서 일단 이틀 반등해놓은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재차 여기가 빠지더라도 25,000원 정도를 금액적으로 맥점으로 보시고 밑단까지 17,500원까지도 충분히 그 할 수 있는 금액대를 모아놓으면 또 괜찮은 좀 그 평단가를 만들어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가가 빠짐에 있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조금씩 들어오고 조금 모아가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운차트 섹터는 생각보다 시장이 강했죠. 강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 드렸죠. 얘는 이제 자동차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악재를 쏟아내고 그럴 수 있지만 좀 중장기로 빠지면서 주가가 얘기 드렸죠. 여기에서 그 박스를 그리면서 빠지지 않았던 게 여기서 이제 그 개인 매수가 나가지 않았던 게 하락의 원인이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세력이 평단가를 자꾸 싸게 매집하려고 하는 의도다. 그래서 같이 세력과 함께 맞춰서 모아가는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MP고요. 오늘은 좀 바닥권에서 좀 바닥권에서 이제 조정받고 바닥권 이탈 여부 금액대가 많이 체크되긴 해요. 사실 그런 좀 위주로 갖고 왔어요. 왜냐면 시장이 지금은 단기적이든 뭐든 이제 단타를 쳐도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남고 굉장히 하락이 빠릅니다. 그래서 정말 높게 이제 단타를 잘못 친다고 해서 테마를 들어가 버리면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하단에서 좀그 중요한 그 금액대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8,700원 구간에서 상승을 줬죠. 상승 줘서 저도 여기서 이거 얘기하면서 여기서 다 수익을 깔끔하게 내고 왔고요. 분명히 조정 구간 때 보겠다라고 했는데 조정을 그대로 제대로 다 반납한 모습입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상승 갔을 때 요걸 이제 매집봉으로 보는 거죠. 매집의 일원이다. 매도가 나가지 않았고 요거를 크게 매집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오히려 이 쌍바닥 개념으로 봤을 때 하단을 지켜줄 때 무게가 더 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 캔들만은 분명 안 좋아요. 분명 안 좋아서 조금 다져지고 확인되고 급하지 않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사가지고 보겠어가 아니라 조금 이평선들이 좀 진정되고 하락이 진정되는 게 중요하지만 아직은 조금 힘이 많이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방이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거죠. 확인되지 않아서 바닥이다 라고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모니터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달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박셀바이오고요. 최근에 바이오주가 슬금슬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큰 시세가 나냐라고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직은 좀 요것도 요런 것들이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집에 관여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마찬가지로 매집을 하면 뭐 한 달 매집, 그러니까 매집 기간에 따라 상승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매집을 한 달 정도 했다, 그럼 뭐 5% 10% 정도 해서 끝이 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최소한의 매집 기간은 뭐 4개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늘어질 수 있는데 매집 기간이 길수록 물량 확보가 되고 주가를 쏘기에 편해진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기본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친구가 단기 시세로 나가지고 예를 들어 6만원 상단까지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대이기 때문에 6만원 상단까지 공략한다면 43,000원 구간 이탈 안 해야 되는데 최근에 마찬가지로 좀 조정이 길어지고 있죠. 조정이 3일 거래일 동안 반등 없이 밀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다 매집으로 보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같이 흐름에 따라 맞춰 가야겠죠. 당장 시세를 줄 마음이 없는데 당장 급하게 내 금액을 많이 투입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43,000원 구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자리대에서 사보는 건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금액대 또 이렇게 밑단도 아직 열려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로 가져가면서 뭐 2, 3개월 이렇게 가져가면서 좀 크게 노려보겠다 라든가. 그래서 좀 이렇게 매집이 떴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엄청나게 장기적 하락했다가 지금은 밑이 아니라 옆으로 틀었구나. 옆으로 틀었는데 옆으로 트는 거에 이 세력들이 관여하고 있구나. 그래서 일단 방향을 옆으로 틀어놓고 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리고 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좋지 않지만 이런 매집봉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출현한다면 오히려 더 무게가 실리겠고 더 큰 상승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참고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좀 조금씩 그 흐름에 맞춰서 매도와 매수 목표 금액 지지 저항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서 모니터 쭉 지속 관찰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KG ETS고요. 이 친구가 이제 쌍용차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좀 부정적 의견이 있는데 쌍용차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협상권을 따냈죠. KG그룹이. 그래서 이번에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나오고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썩 좋게 보이지만은 않는 게 옛날에 이제 쌍방울이나 뭐나 이미 막 쌍용차를 엄청 우려 먹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심은 그럴 겁니다. KGT 이번 쌍용 또 인수했으니까 이거 분명히 또 흔들다 또 날아갈 거야 라고 일단 다들 생각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갈지도 모르지만
갈지도 모르지만 금액대가 일단 매력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17,000원 구간은 만약에 세력이 정말 크게 보내려 그러면 무조건 털 수 있는 구간대가 아닌가라고 보여줘서 17,000원이 깨지는 건 되게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17,000원 깨지면 밑단에 또 열려서 또 사고 하면 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크게 시세를 준다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힘들어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응하실 수 있겠지만 17,000원, 14,000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14,000원이 깨지고 오히려 정말 좀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은 사실은 여기거든요. 여기가 13,000원 구간이 절대 이탈을 하면 안 되는 구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13,000원이 이탈한다는 건 뭐 인수구 보고 흔들기고 모르겠고 되게 좀 대세 하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분명 거래량은 들어왔어요. 하지만 캔들도 보시면 엄청 흔들려고 의도하는 고가대에서 이렇게 그대로 꼬리를 다는 음봉 캔들 떨어졌고 지금 당장 추세만 봐 이게 캔들 모양만 봐도 떨어질 냄새가 많이 난다. 냄새가 좀 되게 구리지 않나. 막말로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대응을 좀 17,000원 정도 대응하신다면 최대한 근접하게 좀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고 단기적으로 대응해야겠죠. 단기적 대응해서 갖고 있다가 쭉쭉쭉 올라가 주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하방으로 간다면 또 되게 빠르게 하방이 열려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불안 심리에 좀 경계심을 좀 가지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주가가 매력적으로 싼 주가냐도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은 좀 이렇게 대시세가 이미 나왔던 종목들 나왔지만 충분한 매직 기간이 거쳐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서 요게 이제 매직 구간이라면 더욱더 흔들리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여러가지 좀 급하지 않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MW고요. 5G도 얘기 드렸죠. 5G 얘기 드렸는데 5G도 마찬가지로 인프라 투자를 기다리다가 진이 빠졌죠. 인프라 투자 미국 법안 통과 어쩌고 기다리다 지쳐 영업이익이 꺾였죠. 정말 끝도 없이 꺾였죠.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미세하게나마 거래량이 들어와 줬고 또 하나 이유 있는 건 그거죠. 여기 보시면 121선이 이제 다 달아왔어요. 그러니까 121선이 항상 저항이 됐던 구간이고요. 이번에도 120선 맞고 저항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재차 돌파 시도를 할 것이고 돌파된다 그러면 목표치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열린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목표치가 열린다. 그래서 여기 돌파하고 안착을 한다면 4만원, 45,000원, 48,000원까지 좀 열어보면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분명 주가는 뭐 항상 5G가 똑같겠지만 단기 바닥권이고요. 빠르게 대응하실 분은 이 추세대를 안 벗어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말 미세하게나마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가가. 그래서 저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게 지속되려면 고가도 올라가 줘야겠죠. 고가도 올라가고 저가도 올라가야 추세 상승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0선 돌파와 이 금액대를 잘 체크해 보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딱 이평선만 봐도 대충 흐름이 나온단 말이죠. 어차피 장기 침체고 이제 121선이 이제 하락에서 이제 좀 평평해지고 있고 이런 걸로도 흐름과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시면 급등한다는 전제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120선 안착을 하고 240선 안착을 하고 정배열을 만들고 돌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도 정말 급등 나와서 이렇게 상한가 쭉 솟아지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가볍고 호락호락한 테마 종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5G 투자하시는 분도 말씀드렸죠. 5G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수혜주기도 하다. 메타버스 수혜주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호흡을 길게 가지고 좀 길게 늘려서 매집을 해야겠죠. 매집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어려운 장에 재무가 개선되고 영업이 개선되는 것들이 그나마 낫다. 만년 적자였던 5G가 지금도 최근에 1분기 실적들은 안 좋게 나왔어요. 왜냐? 이제 삼성에서 1조 원 수주를 따왔죠. 그러면 그걸 이때 밑에 뿌리면 2분기 더 좋고 3분기 더 좋고 4분기 더 좋을 수 있다는 관점이면 지금부터 매집은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5G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분명 그 RF텍 이런 게 대장주로 있습니다. HFR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 KMW 주주들도 되게 오랜 시간이 힘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섹터가 살아난다면 다 같이 섹터의 흐름에 견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묶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종목을 좀 안정성 있게 모아갈 수 있는 이 어려운 변동장 속에 좀 테마와 아니면 실적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묶어본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좀 견인될 수 있지 않는가가 기본 바탕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세력의 냄새를 맡아서 같이 흘러가 보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종목들은 내가 너무 좀 단기 욕심으로 힘들어지는 물림에
턱에 걸리지 말자라는 얘기를 전달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네, 방송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